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모르는 척하고 싶어서 아니면 알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서 일부러 확인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월급 들어오는 날만 잠깐 기분 좋고 나머지 29일은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숫자 하나가 그 29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0억도 아니고 1억도 아닙니다. 딱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왜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은행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근데 사실 그 두 가지 모두 틀렸거든요. 문제는 의지나 노력의 양이 아니라 아직 임계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엔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온몸이 떨릴 만큼 힘들죠. 땀은 나고 숨은 차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 밀려옵니다. 근데 정상에만 올라서면요? 그 다음부턴 바위가 스스로 굴러 내려갑니다. 내가 밀지 않아도요. 부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특정 기준선을 넘기 전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을 평생 못 넘고 어떤 사람은 넘는 순간 가속이 붙기 시작하죠. 2천만 원이 바로 그 정상 지점입니다. 돈의 중력이 처음으로 내 편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 선을 넘기 전엔 내가 돈을 쫓아다니지만 넘고 나면 돈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잔고가 텅 빈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과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거든요. 통장이 바닥날 것 같으면 우리 뇌는 즉시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 월세, 식비, 머릿속이 온통 그것들로 꽉 차버리는 거죠. 미래를 설계할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30대 직장인 민준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직을 꿈꿨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가고 싶은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잔고가 늘 50만 원 언저리였거든요. 상사가 아무리 불합리해도 야근이 아무리 길어도 버텼습니다. 도망칠 돈이 없으니까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도 실패하면 다음 달 월세가 걱정되니 시도조차 못했죠. 집에 불이 난 상황에서 내년 여름 휴가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경제적 결핍은 그것과 똑같습니다. 뇌의 에너지 전부를 생존에만 쏟아붓게 만들거든요. 2천만 원은 그 불을 꺼주는 소화기입니다. 비로소 내가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가 있어야 불안이 사라질까요? 놀랍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 200만 원만 있어도 돈에 대한 불안은 극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유가 있다는 그 감각 자체가 심리를 바꾸거든요. 근데 200만 원은 너무 얇은 안전망이에요. 차 한번 고장나면 끝이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안정선은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머릿속에서 24시간 울려대던 불안한 소음이 처음으로 멈춘다고 하거든요. 40대 주부 선영 씨는 항상 이달 말이 두려웠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던 날 그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수리비 30만 원이 그달 생활비의 절반이었거든요. 그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재앙이었던 거죠. 한국인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에서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그 숫자가 딱 2천만 원 근처에서 나옵니다. 2천만 원은 단순한 저축 목표가 아니에요. 불안이 멈추고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2천만 원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요? 매달 100만 원 저축하고 연 8%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천만 원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딱 19개월입니다. 1년 반이에요. 이 구간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소비 유혹은 매일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밀려오죠. 친구들 여행 사진을 보며 혼자 참고 신상 스마트폰 광고를 외면하고 회식 2차를 핑계대고 빠지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19개월을 버텨내고 나면 두 번째 2천만 원은 17개월로 줄어듭니다. 내가 하는 노력의 양은 똑같은데 이미 쌓인 돈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시간을 2개월 벌어다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5개월, 네 번째는 더 빨라집니다. 내 노동소득 옆에 자본소득이 조용히 붙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세 발의 피처럼 느껴지던 그 수익이 어느 순간 월급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19개월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게 평생의 재정 궤도를 완전히 갈라놓는 분기점입니다. 부자들이 뭔가 특별한 투자 비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부의 핵심은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굴리느냐에 있습니다.
똑같은 10% 수익률이라도 100만 원에서 나오는 10만 원과 1천만 원에서 나오는 100만 원은 체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숫자는 10배 차이지만 삶에 미치는 무게감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2천만 원을 연 8%로 운용하면 1년에 160만 원이 생깁니다. 내가 자는 동안, 쉬는 동안, 밥 먹는 동안 돈이 일하는 거예요. 처음엔 160만 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4억 원짜리 나무로 자라면 다음 2천만 원은 몇 달 만에 자동으로 쌓입니다. 그때가 되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불어나는 감각을 처음으로 몸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 감각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요. 2천만 원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자동 수익의 감각을 처음으로 깨워주는 가장 현실적인 씨앗 자산이에요. 2천만 원을 모았다는 건 단순히 통장 숫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19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지켜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고, 사고 싶은 걸 참아야 하고,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의 욕망을 계속 미뤄야 합니다. 이게 몇 주가 아니에요? 몇 달도 아닙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되는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그 과정을 완수한 사람은 이미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에서 돈을 다루는 사람으로 진화한 겁니다. 매달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 충동을 억제하는 근육, 장기적 시야로 판단하는 능력. 이게 전부 몸에 새겨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설령 2천만 원을 한순간에 잃어도 다시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만든 시스템이 이미 자기 안에 있으니까요. 반면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은 금방 잃고 맙니다. 돈을 다루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2천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단련된 나 자신이 진짜 자산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위기로 보입니다. 차 타이어가 펑크나면 이번 달 생활이 흔들리고 냉장고가 고장나면 며칠 밤을 못 자죠. 돌발 지출 하나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2천만 원짜리 안전망이 생기는 순간 그 재앙들이 갑자기 그냥 불편한 일 수준으로 격화됩니다. 타이어 펑크요? 좀 귀찮네 하고 끝납니다. 냉장고 고장요? 이번 주 좀 불편하겠다 하고 넘어가죠. 그 불안이 사라지면 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비로소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엔 지인이 괜찮은 투자 얘기를 꺼내도 나는 그런 거 할 돈이 없어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됩니다. 부동산 매물도 눈에 들어오고 교육 기회도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돈이 돈을 부르는 이유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체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위기만 보이던 눈이 기회를 포착하는 눈으로 바뀌는 것. 그게 2천만 원이 만드는 진짜 변화입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아시나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거 사도 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에서 끝없는 토론이 벌어집니다. 4천 원짜리 결정에 내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요. 근데 2천만 원 정도의 여유가 생기면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 쏟던 에너지가 큰 그림으로 이동하거든요. 사실 커피값을 1년 내내 아껴봤자 100만 원 남짓입니다. 근데 자동차 한 대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 축하한다며 새 차를 뽑은 28살 재현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 70만 원짜리 할부, 보험료, 주차비, 유지비까지 합치면 매달 120만 원이 차에 먹혔습니다. 그 돈을 10년만 투자했어도 2억이 넘는 자산이 됐을 거예요.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지만 투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니까요. 2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할부금을 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소비가 내 미래 자산을 얼마나 깎아먹을까? 그 질문 하나가 재정적 자유에 이르는 속도를 몇 년씩 앞당깁니다. 잔고가 0인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도 야근이 당연하게 강요돼도 그냥 참게 됩니다.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요.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는 협상이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을 중에서도 을이 되는 거죠. 근데 2천만 원이 생기면 뭔가 달라집니다. 당장 사표를 던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당장 나가도 몇 달은 버틸 수 있다는 확신 하나가 태도를 바꿔놓거든요. 실제로 사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신감이 표정에 배고 말투에 배고 일하는 방식에 배어 나오거든요. 이걸 영어로 패규머니, 편유머니라고 부릅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심리적 자유를 주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신기한 건 그렇게 당당해진 사람에게 오히려 회사가 더 잘해준다는 겁니다.
연봉 협상에서 밀리지 않고 좋은 프로젝트가 먼저 돌아오고 주변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자신을 가치 있게 대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오는 선순환. 그게 2,000원이 직장에서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렵게 2천만 원을 모은 직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보상을 줍니다. 1년 반을 참았으니까 이제 좀 써도 되지 않을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새 차를 뽑거나 해외여행을 길게 다녀오거나 오랫동안 눈여겨봤던 명품을 사버리는 거죠. 2천만 원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인생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초공사예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파티를 열진 않잖아요. 그 위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야 비로소 집이 되는 거죠. 매달 70만 원짜리 할부금을 10년 동안 내면 총 8,4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그대로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리로 굴렸을 때 1억 5천만 원이 넘는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차 한 대가 노후 자산 하나를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2천만 원을 손에 쥔 순간부터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걸 사고 싶다가 아니라 이 돈이 10년 후 나에게 무엇이 되어 있을까를 먼저 물어야 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2천만 원은 부자가 되는 완성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도권을 처음으로 내 손에 쥐는 출발선입니다. 이 돈이 생기면 뇌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보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불안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설계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거죠. 10억이라는 숫자에 압도될 필요 없습니다. 그 거대한 목표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첫 번째 기준선 2천만 원에 온 힘을 집중하세요. 19개월을 버텨내는 과정에서 단련된 의지와 습관,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 그게 통장 잔고보다 훨씬 값진 자산이 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힘이거든요. 언젠가 은행 앱을 열었을 때 두려움 대신 안도감이 밀려온다면 그날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